수업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산화 환원 반응과 산화수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통합과학이랑 조금 겹치는 내용인데 여러분이 다 까먹었을까봐 그 내용도 같이 가지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시간은 통합과학 산화 환원 반응 내용을 조금 땡겨왔다 하는 거. 그렇다고 통합과학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니고 화학원에도 포함되는 내용까지 이렇게 섞었거든요. 이렇게 복합적으로 섞어 놓으면 여러분이 화학원 산화 환원 반응을 공부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까먹었던 가정하에서 하나하나 설명해 보죠. 이번엔 좀 독특하게 오른쪽부터 설명하고 여기 왼쪽을 그 다음에 설명하겠습니다. 자, 오른쪽부터 잠깐 보시죠. 자, 통합과학 산화 환원 내용 복습입니다. 첫 번째, 산화 환원 반응에 대해 알아보자. 자, 좀 크게 확대해 볼게요. 먼저 산화 환원의 정의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산화가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종류는 산소, 두 번째 종류는 수소, 세 번째 종류는 전자에 관한 게 있습니다. 먼저 산소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산소를 주인공 했을 때 산소랑 결합하는 녀석을 산화라고 불러줍니다. 산화되었다. 그리고 이제 산소를 잃어버리는 반응을 환원되었다고 불러줍니다. 산소 받으면 산화, 산소를 잃으면 환원. 다음 두 번째, 이번엔 수소를 주인공으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수소를 잃어버리면 요게 산화입니다. 그리고 수소를 낼름 받아 먹잖아요. 그게 바로 환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산소랑 반대죠, 그죠? 산소는 얻어야 산화고 수소는 잃어야 산화입니다. 됐죠? 다음에 전자를 가지고 한번 살펴볼게요. 자, 물질이 전자를 잃으면 버리는 과정이죠. 이때를 산화라고 불러주는데 대표적으로 양이온이 되는 과정이 여기 포함됩니다. 뭐 나트륨이 있었는데 안정되기 위해서 이렇게 전자를 버리죠, 그죠? 그러니까 양이온이 되는 과정이 산화야. 멀쩡한 원자가 양이온이 된다면 이게 산화입니다. 다음에 환원 같은 경우는 반대예요. 전자를 얻게 되면 이걸 환원이라고 불러주는데 음이온이 되는 과정이 환원이 되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CL이 있었는데 자, 누군가 버린 전자를 주워 먹어가지고 안정된 상태가 되는 것이죠. 됐죠? 그래서 산화 환원 정의할 때 기본적으로 세 가지 종류를 가지고 설명을 시작하는 거 기억하시고요. 다음에 산화하고 환원의 동시성이라는 게 있는데 말 그대로 산화, 환원 둘 다 동시에 일어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쉽죠, 그죠? 산화가 일어났을 때 환원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야. 산화가 일어난다면 반드시 환원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야. 자, 그러고 나서 바로 오른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는 아까 산소, 수소, 전자에 의해서 산화, 환원이 구분된다 그랬지, 그지?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주인공, 산소의 이동에 의한 산화, 환원에 대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산소가 왔다 갔다 하는 대표적인 반응들이야. 첫 번째가 석탄의 연소가 되겠는데요. 석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탄소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탄소가 몇 개인지는 이제 케바케인데 어쨌든 석탄에 탄소가 들어있고 우리 석탄 떼울 때 불 떼우고 이제 산소랑 결합시키지. 이때 산소랑 반응하게 되면은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킵니다. 이게 산소 이동에 의한 산화환원 반응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자 철의 재련, 그러니까 철을 만드는 과정을 이제 제가 설명할 건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대한민국이라든지 전 세계는요 순수한 철이 잘 없어요. 처음부터 철광석의 형태로 존재하거든요. 이제 이런 형태인데. 철광석에 있는 이 산소를 떼어내는 작업이 필요하거든요. 그 작업을 통해서 반드시 순수한 철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불순물, 산화철을 산화로 바꾸기 위해서는 뭔가 어떤 복잡한 화학 반응식이 필요한데 1단계, 2단계를 조금 여러분이 공부하시고 철을 만들 때는 반드시 이 두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철광석이 일단 주인공인데 그 주인공이 등장하기 전에 일단 보조 역할이 등장하거든요. 이게 뭐가 있냐면요. 여기 탄소 보이시죠? 이게 코쿠스라는 어떤 물질인데요. 순수하게 탄소로 구성된 녀석입니다. 이 코쿠스가 이제 불에 지폈을 때 산소하고 만나게 되면요. 결합하게 되면 일산화 띄우고 탄소를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일산화탄소가 아직 주인공이 아니지, 그지? 일산화탄소를 갑자기 왜 만들었냐면요. 여기 철광석이 일산화탄소하고 반응하면요. 여기 있던 산소를 다 건네주거든요. 반납합니다. 그러면서 순수한 철이 남는 그런 반응이 일어난다고요. 그래서
철광석과 일산화탄소에 의해서 산소가 이동하게 되고 남는 것은 순수한 철과 이때 산소를 뺏은 일산화탄소가 이산화탄소가 되는 거죠. 요게 철의 재련 과정입니다. 결국 이 산소가 관여 있죠. 산소의 연소 때문에 결국 2단계까지 진행된 거 아닌가 거지. 오케이? 자, 다음에 세 번째. 또 산소가 관여하는 반응이거든요. 먼저 여기 구리의 산화 반응인데, 자, 바깥쪽은 겉불꽃이고 안쪽이 속불꽃인 거 아시죠? 그죠? 자, 바깥쪽과 안쪽을 조금 구분 지어서 설명해 볼게요. 먼저 바깥쪽을 잠깐 이제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주황색 박스. 자, 바깥쪽은요, 구리의 산화 반응이 일어나는 구간인데요. 물론 겉불꽃이 되겠고, 이때 화학 반응식을 살펴보면은, 요거 제가 색깔 표시한 이유가 있지. 구리의 원래 색깔이 무슨 색깔이야? 붉은색이잖아, 그지? 붉은색인데, 이 순수한 구리 금속이 산소랑 만나면, 다시 말하면 연소를 하게 되면, 이때 산화구리가 만들어집니다. 물론 화학 반응식에 의하면 2대 1대 2가 나오게 되는데, 겉불꽃은 아무래도 이 주변에 산소가 이렇게 많이 몰려 있잖아요. 그래서 잘 연소가 됩니다. 완전 연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산화구리가 나오는데, 자, 이 안쪽에 있죠. 속불꽃. 속불꽃은요, 겉불꽃에 비하면 산소가 만날 확률이 적죠. 표면적 접촉점이 이제 적다 보니까. 그래서 완전 연소가 아니고 불완전 연소가 일어나게 되는데, 불완전 연소의 특징은 뭐냐? 이산화탄소가 나온 것은 완전 연소고요. 일산화탄소가 나온 것은 불완전 연소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한번 적어보죠. 산화구리의 환원 반응. 여기 속불꽃이지. 먼저 여러분들 그 산화구리 있죠. 산화구리. 산화구리는 말 그대로 녹슨구리 아니가. 요 환원 반응은 녹슨 산화구리를요, 멀쩡한 구리로 바꿔주는 그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복원시키는 작업이거든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녹슨구리가 여기 속불꽃이니까 불완전한 연소가 일어나지. 이때 등장하는 게 뭔데? 일산화탄소. 그래, 이 녀석이야. 이 녀석과 반응을 하게 되면은 일산화탄소의 특징은요, 얘가 욕심이 많아요. 주변 산소로 땡겨갑니다. 아까 여기 철의 절연 보시면 여기도 일산화탄소가 철을 뺏어왔지. 욕심쟁이야. 그래서 산화구리에 있는 산소가 딱 눈에 보이네. 오이에 내가 이거를 갖고 가겠다 싶어가지고 땡겨갑니다. 그래서 산소를 잃어버린 구리는 순수한 구리만 남게 되는 것이고, 여기는 일산화탄소가 산소를 받아가지고 이산화탄소가 되는 것이죠. 그죠? 여기 개수비 맞춰줄까? 2대 1대 2대 1 됐죠? 쉽지? 쉬워요. 자, 다음 산소에 의한 네 번째 산화 반응. 산화은의 산화 환원 반응이 되겠습니다. 여기 시험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오늘의 주인공 산화은이거든요. 지금 산소가 같이 들어있지? 그러면 금속이 녹이 슬었던 상태지, 그지? 우리 산화은보다는 은이 비싼 거 아시죠? 우리 가끔씩 은팔찌라든지 이제 은과 관련된 기금속을 몸에 착용하고 있으면 은 색깔이 바뀌지 않나? 검은색으로, 그지? 그런 상태가 산화은이야. 요거를 조금만 조작하면은 순수한 은으로 바꾸고 싶단 말이야. 자, 그 작업입니다. 이거 가열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얘가 분해가 됩니다. 분해가 되면서 순수한 은과 이제 산소 기체로 분해가 되는 것이죠. 물론 개수비 맞추면은 2대 2대 1 되겠죠, 그죠? 산화 환원 반응이라는 게 조금만 잘 이용하면은 정말 돈을 떼돈 벌 수 있는 그런 이제 반응이거든요. 똑똑해야 돈을 많이 법니다, 여러분들. 다음에 다섯 번째, 산소에 의한 또 이제 산화구리와 탄소의 산화 반응인데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을 확대해가지고. 여기 산화구리 보이시죠? 산화구리. 그리고 여기는 코커스가 있고요. 자, 실험 간단합니다. 여기 시험관 안에다가 코커스를 집어넣고 산화구리도 집어넣습니다. 둘 다 검은색 계열이거든요. 근데 우리의 목적은 녹슨 구리를 순수한 구리로 바꿔주는 역할이야. 지금 둘 다 검은색이니까 구분이 안 되는데, 가열을 시키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 오른쪽과 같은 화학 반응식이 나옵니다. 구리가 나오고 코코스 이 녀석도요, 산소를 잡아당기는 욕심쟁이거든요. 아까 일산화탄소처럼. 그래서 너무나 쉽게 코코스가 산소를 땡겨 먹어가지고 이산화탄소로 바뀝니다. 산화구리 같은 경우는 코코스 덕분에 덕을 봤어. 안 그래도 내 몸이 녹이 슬어가지고 굉장히 좀 힘들었는데,
갖고 가주네? 그래서 다시 젊어진 거야. 구리입니다. 색깔 어떨까요? 색깔 당연히 완전 붉은색. 됐죠? 그러니까 여기 결론적으로 붉은색과 검은색이 약간 구분된다고. 됐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지금 결과물로 이산화탄소가 발생했잖아 그거지. 이산화탄소는 기체거든요.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움직이다가 관을 따라 가지고 쭉 내려가는데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석회수가 기다리고 있죠. 그죠? 이때 석회수란 것은 이제 CaOH2를 말하는 건데요. 석회수하고 이산화탄소가 반응하면은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용액이 뿌옇게 흐려집니다. 코코스 덕분에 구리가 살아나고 이산화탄소 검출되고 그걸 석회수로 확인하고 됐나? 자, 그러면 여기까지 왼쪽 페이지가 전부 다 산화 반응 중에서 산소가 주인공인 녀석이야. 됐지? 그럼 이제 여기 중간. 자, 이번에 주인공의 전자의 이동에 의한 산화 반응을 살펴볼 건데요. 일단 자, 공식이 있습니다. 금속은 반드시 전자가 이동하게 되면은 전자 잃고 양이온이 되고요. 비금속 같은 경우는 그 버린 전자를 얻어먹어가지고 음이온이 됩니다. 이런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양이온이 되는 경향은 산화가 되는 경향이고요. 음이온이 되는 경향은 환원이 되는 경향입니다. 되지? 자, 첫 번째 반응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구리하고 산소의 반응인데요. 여기 지금 멀쩡한 구리하고 산소가 반응하죠. 연소가 되죠. 어떤 녀석이 만들어지냐? 그러면 당연히 산화구리가 만들어지죠. 물론 검은색이 되겠습니다. 금속과 비금속의 결합 상태지, 그지? 그러면 여기 같이 합쳐 있지만 실제로 어떤 형태로 존재하냐면요. 구리, 이가 양이온과 그 다음에 산소, 이가 음이온, 옆에 또 구리, 이가, 옆에 산소, 음이온 이렇게 교대로 있는 게 산화구리의 어떤 결정 형태야. 절대로 구리 중성, 산소 중성 이렇게 결합된 게 아니다. 이건 틀린 거야. 여기 이온 상태가 결합된 상태로 존재하는 거야. 오케이? 이게 이온 결합이거든요. 물론 여기 앞에 2 붙여주고 2 붙여주고 전자가 이동했으니까 당연히 양이온 생기고 음이온이 생긴 거잖아. 그지? 다음 두 번째 염화 나트륨의 생성 반응. 자, 현재 나트륨은 중성이고요. 염소 기체도 중성입니다. 그런데 이 녀석이 합체해가지고 염화 나트륨을 만들죠. 이때 염화 나트륨은 또 금속과 비금속의 결합 아닙니까? 즉 이온과 이온의 결합 형태로 존재하는 거야. 여기 뒤에 적혀 있죠.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 뭐 모양을 굳이 그려주자면은 양이온과 음이온이 이온 결합 상태로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존재한다 하는 거. 전자가 이동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이지. 맞나? 지금 주인공이 전자 이동 아니가. 그지? 자, 다음 세 번째. 또 전자에 의해서 발생한 대표적인 반응이 묽은 염산과 아연과의 반응인데요. 요거는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제 금속 아연판을 갖다 놓으면요. 금속 아연판이 녹아요. 그리고 어느 순간 수소 기체가 막 발생하거든요. 그 내용을 한번 화학 반응식을 통해 가지고 살펴보자 이거죠. 또 전자가 관여할 거예요, 분명히. 자, 멀쩡한 금속이 있습니다. 아연이 있고요. 여기 염산 있죠. 염산은 많이 녹인다 이거지. 염산은 금속을 녹일 거야. 그래서 둘이 만나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기 염화 아연이라는 물질을 만들어내고요. 이제 수소 기체가 발생하는 거야. 그리고 개수비를 맞춰주면은 여기 2를 적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염화 아연 요 녀석은 아연 이가 양이온과 여기 염화 이온 두 분자가 이온 결합을 하고 있는 거야. 결국은 중성인 상태에서 결합하는 것이 아니죠. 여기 이온 상태에서 이온 결합을 한다 하는 거. 그러면 이거는 이제 누구의 이동에 의한 모습이냐면은 전자의 이동에 의한 산화 반응이라 하는 거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4번. 황산구리 수용액과 아연의 반응. 요거는 마술 같은 일인데요. 지금 아연판 보이시죠? 이게 금속인가 이제? 황산구리 있나? 황산구리 중에서 구리가 금속 이온인가 이제? 멀쩡한 아연 금속이 황산구리 만나가지고 완전 둘이 인생이 바뀌어버립니다. 아연판이 금속이 사라지거든요. 대신 구리가 발생하는 그런 실험입니다. 자, 여기 황산구리 수용액 있죠? 물론 색깔은 푸른색입니다. 제가 일부러 이렇게 표시했어요. 아연판은 그냥 뭐 반짝반짝 빛나는 이제 백색이고 두 개가 만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서로 바뀌어요. 바뀌면서
황산 아연이 수용액에 존재하고 대신 구리가 속출되는 것이죠. 그럼 이제 이 황산 아연이 여기 이 용액인데 이 용액에 아연과 황산 중성이 이렇게 떠다니는 것이 아니고 얘는 틀렸지. 이렇게 이온의 형태로 움직입니다. 이 안에서 그죠? 결국 전자의 이동에 의해서 양이온과 음이온이 발생했잖아, 그죠? 오케이. 자, 다음에 또 전자에 의한 반응 다섯 번째 구리와 질산은의 반응인데요. 여기 왼쪽 보이십니까? 구리는 구리입니다. 붉은색 계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투명한 용액이 AgNO3가 들어있는 녀석입니다. 근데 이 두 개가 만나니까 갑자기 반응이 오른쪽과 같이 진행되는데 이렇게 구리 이 선 있죠? 이 선에 뭐가 붙냐면 은이 붙어요. 은금속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구리 형태의 녀석이 점점 없어지고 있거든요. 서로 이제 운명이 바뀌어버린 거지. 그걸 화학 반응식으로 나타내는 게 이겁니다. 멀쩡한 구리 있고 질산은이 있고 근데 두 개가 만나니까 오히려 구리가 질산은과 반응해버리고 그 다음에 은 같은 경우는 이때는 양연의 형태였지만은 전자를 얻어가지고 이제 은이 속출되거든요. 이 녀석 용의 상태에서 어떻게 돼 있냐? 구리 이가 양이온과 질산 이온이 이온의 형태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죠? 결국은 전자가 관여한 거죠. 그죠? 하나. 자, 그러면 밑에 해석 있네요. 한번 차근차근 정리해보죠. 금속의 반응성을 한번 물어봅니다. 자, 이 얘기는 통합과학, 기초화학 있죠. 제가 청불피 그 화학 파트를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기초화학이라고 총 챕터를 1, 2, 3 시리즈로 만들어 놨거든요. 그 중에 세 번째인가 모르겠는데 세 번째가 마치 싶다. 여기에 금속의 반응성에 대한 내용을 제가 다 설명해 놨거든요. 그래서 지금 금속의 반응성 잘 모르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 유튜브라든지 네이버에다가 기초화학 청불피 치면은 이 세 가지가 나올 겁니다. 그 내용을 한번 꼭 보고 오십시오. 그거 못 보면 좀 헷갈리거든요. 저는 그걸 안다는 가정하에서 지금 설명하는 거야. 자, 첫 번째, 금속의 반응성. 칼카나마 RR 쭉 아시죠? 그죠? 수구수은 백금. 그러면 얘가 구리고, 얘가 은이고. 참고로 반응성이 적다는 것은 웬만한 어떤 환경에 굴하지 않고도 자기 정체성을 유지하는 뜻이거든요. 그 유지하는 가장 대표적인 녀석이 금입니다, 여러분들. 금이 제일 반응성이 없어요. 그리고 그나마 좀 반응성 없는 게 은입니다. 구리는 좀 반응하기 쉽거든요. 그래서 자기 형태를 잘 보존하지 못하고 이온 형태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 구리가 이온 제일 잘 되기 쉽거든요. 은은 그만큼 덜 되고. 자, 이게 첫 번째였습니다. 다음 두 번째. 수용의 색깔은 점점 처음에 무색이었는데 구리 이온이 녹아버리니까 푸른색으로 바뀌는 것이죠. 구리 이온이 들어있다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구리는 전자를 잃었기 때문에 가능한 형태죠. 그리고 구리 이온으로 산화가 되는 것이죠. 저는 특별히 산화 이 단어를 빨간색으로 조금 동그라미 치고 싶습니다. 그리고 산화가 됐다는 얘기는 양이온이 됐다는 얘기랑 같은 얘기죠. 그죠? 다음 네 번째, 은이온은 전자를 얻었죠. 아까 은이온이 있었잖아, 그지? 은이온이 전자를 얻어가지고 결국 은이 됐거든요. 이걸 전문용어로 환원이 되었다고 불러줍니다. 환원. 됐죠? 환원은 음이온이 된 상태를 말하지. 멀쩡한 금속 원자가.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중간 내용들 1번부터 5번까지가 전자가 관여하는 내용입니다. 반드시 전자가 관여하기 때문에 산화가 된 양이온이 생기고 그 다음에 환원이 된 음이온이 생긴다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여기 밑에 오른쪽에 아까 산소 왔다 갔다 했는 거 나왔죠, 그죠? 근데 전자 왔다 갔다 한 거 나왔고 이제 세 번째가 수소가 왔다 갔다 하는 반응이 되겠 건데, 자, 수소에 의한 산화 환원 반응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광합성이 있어요. 광합성. 여기 이산탄소 보이시죠? 물 보이시죠? 그런데 이산탄소 물은 이제 공기 중에 쉽게 떠다니는 물질인데 식물이 그 공기 중에서 햇볕을 받으면요, 공기 중에 있는 이 두 녀석을 땡겨 먹습니다. 땡겨 먹고 이제 무엇을 생산하냐면요, 포도당을 자기 몸에서 생산하고요, 또 뭘 또 배출하냐? 산소 기체를 배출합니다.
대낮에 식물이 광합성 하잖아요. 그죠? 그 식물 사이를 사람이 지나간다고 합시다. 그러면 사람은 식물이 내놓는 산소를 마실 수 있는 거야. 공기가 되게 신선하겠지, 그지? 근데 이것도 수소 이동에 의한 산화 반응인데 수소가 어떻게 이동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매칭시킬 수 있고 밑으로 매칭시킬 수 있겠죠, 그죠? 수소가 없었지? 맞지? 수소가 없다가 수소가 생겼지? 아까 수소를 얻으면 뭐라 그랬습니까? 무슨 반응? 환원 반응. 오케이? 없다가 생기면 환원 반응이야. 이제 다음 밑에 거 봐봐. 수소가 있었는데 수소 잃어버리고 순수한 산소만 남았지, 그지? 요거는 산화되었고 수소를 잃으면 됐지? 위에는 수소를 얻으면 됐나? 그러니까 수소가 이동해서 산화인지 환원인지를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것이고 호흡은 완전 반대거든요. 이거 이 식을 거꾸로 뒤집은 거야. 얘랑 생성물하고 반응물을. 자, 얘는 포도당인 거 아시죠? 식물 속에 포도당이 존재하는데 공기 중에 산소를 식물이 당겨 먹습니다. 당겨 먹고 무엇을 배출하냐면요. 이산화탄소하고 수증기를 자기 몸 밖으로 배출하는 것이죠. 주로 밤에 일어나는 작용이고 그러면 사람이 밤에 조깅한다고 했을 때 식물 옆에서 왔다 갔다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식물이 내어놓는 것이 산소가 아니고 이산화탄소하고 신선한 수증기죠. 그죠? 여러분들 산소 양을 따지면은 밤보다 낮이 훨씬 많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요 녀석은 일단 수소가 있었지, 그지? 근데 이렇게 매칭시켜 보면은 수소가 없어졌죠, 그죠? 요게 산화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밑에는 수소가 없다가 생겼지, 그지? 요게 환원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메테인 연소. 여기 메테인 연료거든요. 요 녀석이 연소가 되면 산소를 만나면 이산화탄소랑 수증기를 내놓습니다. 물론 화학식은 1대 2대 1대 2가 되겠고요. 그러면 여기 지금 수소가 있다가 없어졌지, 그지? 얘가 산화가 되겠고 다음에 산소 기체에 수소가 없었지만 어느 순간 붙어있지, 그지? 요게 환원이 되는 거야. 됐나? 자, 밑에 퀴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산화가 되는 세 가지 경우를 적어보라고 했는데 일단 산화가 되려면 산소를 얻어야 되고요. 수소는 잃어야 좋습니다. 그리고 전자는 잃어야 제맛이죠. 요게 산화의 세 가지 경우. 화는 산소를 잃고 그 다음에 수소를 얻고 전자도 얻고 요게 환원이고요. 물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나중에 배울 거지만 산화수가 증가하면 이게 산화거든요. 그 다음에 산화수가 감소하면 환원인데 요 내용은 이 수업 말고 이 수업 다음 차시에 또 등장하거든요. 그때는 거의 스페셜로 아마 다루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산소, 수소, 전자에 의한 산화 환원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네 번째 영역인 산화수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갈 수 있다고.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